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약 7주간 진행되었던 시각디자인 리서치 워크숍 활동을 토대로 감정과 감정어에 관한 발표를 진행할 5조 김민영, 이재아, 전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감정에 관한 논문을 간략하게 다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워크숍 활동, 세 번째로는 대표 감정어에 관해, 마지막으로는 이미지 리서치에 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감정에 관한 논문들 간략하게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간단히 배경 지식이라도 쌓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소개할 내용들의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는 총 3개의 논문을 발표할 것이며 논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감정과 감정 언어에 대해 알아보고 갑시다. 우선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 언어란 외적 사실에 대한 진술에 더하여 말하는 이의 감정 전달을 목표로 하는 이중의 언어를 뜻합니다. 이들은 어느 한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했던 말들을 토대로 언어와 의사소통이라는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은 정말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많은 언어들이 오가고 그 속에서 감정과 의미를 교환하며 의사소통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즉, 언어와 의사소통은 인간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이면서 언어는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대화를 통해 감정 과정을 겪고 이 안에서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을 경험합니다. 감정 과정의 증거로는 웃거나 겁먹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과 발화의 속도 유무인 언어적 소통 등등이 오갑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기분에 전염되거나 이를 공유하고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뇌과학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뇌과학에서 감정이란 포유류의 뇌에서 변연계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즐겁거나 불유쾌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간단히 풀어 말하자면 공포, 분노, 슬픔, 기쁨. 이 4개의 감정은 포유류가 진화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감정이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정이 1차, 2차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1차적 감정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는 감정으로 기본적인 생리적 반응을 뜻하며 2차적 감정은 학습을 통해 사물, 사건, 상황과 연결되는 감정을 뜻합니다. 2차적 감정에 대해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여보자면 기억과 감정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막만 보고 살다가 바다를 처음 봤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바다는 내 기억 속에 강렬히 남겠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즐거운 일일수록 기억을 더 잘하고 이때 느꼈던 감정은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정은 신체적 반응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너 기분 안 좋은 거 나 티나? 이 말 들어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왜일까요?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나 몸의 상태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나는 걸 그대로 표출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정 조절 능력도 필요하단 겁니다. 감정 조절의 시작은 신체적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와 같이 감정 조절이 수월하다면 감정의 안전성도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즉,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정의 인류학 논문에서 정리해본 감정이란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기억의 저장고에서 생생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논문을 끝으로 감정의 인류학을 한다는 것은 행위자를 관계 속에서 느끼는 주체로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정의적 과정을 사회 문화적 과정의 주요한 측면으로 기술 혹은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미지 분석점 마지막으로 기존 자료 리서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끝으로 논문 파트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변화의 묘사를 통해 생리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특정 행동을 통해 행동적 반응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전자의 예론, 공포로 인해 창백해지고 가슴이 뛰는 것. 후자의 예론,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 이를 악물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듯한 행동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슬픔 혹은 화 등등 감정 표현은 얼굴의 표정으로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지만 얼굴을 포함해서 몸 전체를 통해 행위적으로도 표현됩니다. 넘어가서 워크숍 활동 페이지입니다. 저희 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느낀 감정들을 긍정, 부정, 중립 이 세 가지로 나눠보았고요. 저희 5조는 긍정 부문에서 설렘, 행복, 쾌락, 감성적, 의리감, 편안함, 뿌듯함 중 설렘을 대표어로 선정하였고 부정 부문에선 불쾌감, 피곤함, 우울, 고통, 화남 중에서 불쾌감을 대표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의 대표 감정어 설레다는 마음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리다를 의미합니다. 부정의 대표 감정어 불쾌하다는 못마땅하여 기분이 좋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선 긍정, 부정 대표 감정어들을 중심으로 세부 단어들의 뜻을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제 이미지 분석 및 리서치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5조는 사진 분류 과정에서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 사진을 설레다의 대표 사진으로 뽑았으며 불쾌하다의 대표 사진으로는 악취를 내뿜는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차례대로 긍정의 대표 감정어 그리고 세부 감정어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5조가 뽑은 대표 감정의 대표 이미지인 벚꽃 이미지는 계절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마치 새학기가 시작하는 달을 연상시킵니다. 전체적으로 핑크빛을 띠고 따스한 분위기에 봄이 찾아왔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레다 이미지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손을 잡기 전 이미지와 학창시절에 꽂힌 수학여행을 뽑았고 호감의 이미지로는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호의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꽃다발,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연상시키는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희망 열정입니다. 희망 이미지로는 여러 발전 가능성을 지닌 새싹, 커튼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남성의 이미지, 그리고 이어서 소망을 비는 별똥별 사진을 뽑았습니다. 열정 이미지로는 열기가 느껴지는 콘서트의 풍경, 그리고 메달이 지닌 열정, 사람의 활기가 담긴 이미지를 차례로 넣어봤습니다. 사랑으로는 남녀 간의 입맞춤, 노부부의 사랑,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사랑을, 기대 이미지로는 크리스마스 선물, 여행 가기 전의 모습, 놀이공원의 풍경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감정어인 불쾌하다 대표 이미지로는 입에서 악취가 풍기는 이미지를 넣어봤는데요. 이는 대화할 때 유발하는 불쾌한 입냄새로 인해 찡그리는 여성의 표정을 볼 수 있고 사진 속 초록색의 가스는 보는 이로부터 불쾌감을 배로 연상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상방뇨, 일그러진 표정이 불쾌하다 이미지로 나오고 언짢음의 이미지로는 뾰루퉁한 얼굴을 한 여성과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남성,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마치 좋지 않은 것을 접한 듯한 표정을 한 남성을 이미지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혐오 이미지로는 시각적 혐오스러움을 일으키는 벌레 사진과 비현실적인 모습의 귀신, 황공포증 이미지를 넣어봤고요. 예민하다 이미지로는 두통, 여드름,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거부 이미지로는 어둡고 우울한 색감 속 사춘기 소녀가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모습, 편식을 하는 남성의 모습, 냄새를 거부하는 남성의 이미지를 차례로 넣어봤습니다. 찝찝함으로는 위생관리가 미흡한 더러운 화장실, 여름철 장마, 흰옷에 묻은 얼룩의 이미지들을 넣었습니다.
저희 5조는 설레다라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표 작품으로는 사진작가 에드워드의 웨딩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웨딩 사진은 마치 따뜻함과 즐거운 시간, 별을 바라보는 모습 등 하루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것처럼 보여 설렘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설렘의 감정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와 유진드 블라스의 심스트레스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대표 작품으로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를 선정했습니다. 이 명화에선 말 그대로 자식을 잡아먹고 있어서 피가 흐르고 신체 일부가 없는 장면과 더불어서 어둡고 칙칙한 배경이 공포와 절망을 더욱 강조시킨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에드바르트 뭉크의 절규, 아만다 조셉, 모니카 쿡을 선정했습니다. 세 작품은 모두 다른 의미로 불쾌감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인데요. 아직 저희에겐 AI 이미지 생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시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설레다를 남녀 간의 사랑을 AI 이미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프롬프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한 남자가 여자를 보며 가까이 누워있고 두 남녀의 흰 옷차림을 묘사하면서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프롬프트에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로 간의 친밀한 자세, 그리고 따뜻함과 상호애정을 암시한다는 점도 같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불쾌하다의 AI 이미지 생성입니다. 외부로부터 느껴지는 심한 악취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남성. 표정을 찡그리고 코를 막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것을 프롬프트로 적어보았고요. 앞선 설레다, 불쾌하다 두 개의 사진 모두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생성하였습니다. 나머지 AI 이미지들은 한 페이지에 다 모아놨습니다. 남녀 간의 다정한 모습, 수학여행, 표정을 한껏 찌그러뜨린 이미지 등등 다양한 사진들이 모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5조 김민영, 전주현, 이재아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